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확정돼 있던 행정구역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남은 절차와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경남의 문화재만 최소 680여 점에 달합니다. 이런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1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여객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지급하던 재난지원금이 자신도 몰래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남의 문화재가 최소 680여 점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문화재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데요. 이런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양산의 대표적 유적인 사적 제93호 북정리 고분군 중 하나인 부부총. 인근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옛 양산 지역인 삼양주의 지배층 부부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920년 조선총독부 박물관 직원이 발굴한 뒤 금동관과 금동제 신발 등 489점을 일본으로 반출해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고분 하나가 통째로 반출된 사례는 거의 부부총이 유일하기 때문에 한일 이 문화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흑역사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국보 제78호 진주 연지사 동종. 약탈된 지 420여 년이 지났지만 반환은커녕 일본 후쿠이현 조규신사 수장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경남의 문화재는 680여 점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과 수량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 조사와 보호, 환수를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한일 관계상 일본의 자발적 환수는 어려워 영구 임대나 경매 등의 현실적인 방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환수하는 목적보다는 보호하고 환수를 지원하는 활동을 범위를 설정해서. 한편 경북은 도조례 제정에 이어 10년 전에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뒤 반출 문화재 책자를 발행하거나 한 사찰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불교 경전을 낙찰받아 환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돼 있던 행정구역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30년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남은 절차와 예상되는 변화를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은 창원천과 창의 대로를 경계로 기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안의 핵심은 의창구 용지동과 대원동, 복림동 일부를 성산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생활권은 성산구에 있지만 의창구청을 이용해야 하고 경찰서 두 곳도 의창구에 있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생활권이 하고 행정구역 불일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이제 조정. 창원시는 이 같은 개편에 주민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행정조직과 재정 등을 담은 조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고 4월 중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용지, 대원, 복림동 일부가 편입되면 주소는 성산구로 바뀝니다. 또 성산구 인구는 26만여 명으로 기존보다 4만여 명이 늘어나고 의창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변경된 주소에 맞춰 각종 민원 서류 업무 75가지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 표지판에도 관할구가 변경됩니다. 대도시의 어떤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30년 동안 불합리하게 유지해온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생활권과 교통, 학군의 변화는 물론 정치권의 이해 득실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해 의창구가 지역구인 박안수 국회의원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안수 의원실이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리얼미터에 의뢰해 행정구역 조정 대상인 의창구 용지동과 대원동, 만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주민 46.1%는 찬성, 반대는 39.9%, 잘 모른다는 답변은 14%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치고 일부 지역에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내린 비로 지면이 습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바짝 좁혀져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통영과 거제, 산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시속 6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에서 시작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7도, 창원은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산청 5도, 진주도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1도, 사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서부 내륙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터미널 상가들은 문 닫은 지가 오랜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여객선 매표 창구마다 커튼이 내려져 있고 문이 닫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행 배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난해 3월 8일 이후 전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여객 선사들은 전부 무급휴직을 실시했고 직원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희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11명 정도 남았습니다. 세사해가지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객 선사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을 일부 유지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매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엔 한 여객 선사의 경영 위기로 대형 여객선 한 척이 경매에 넘겨져 헐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는 고용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회사 경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에 입점한 상가들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항만 당국이 상가 임차료와 관리비를 감면하면서 일부 상가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주 직원을 제외하고는 손님 자체가 없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거 막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살아는 나가야 되니까 그 배가 좀 빨리 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객업계에선 코로나19가 종식돼야 여행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 힘겨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10만 원씩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 대리 수령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나도 몰래 사용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울산형 재난지원금 카드.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고 심지어 일부는 사용됐습니다. 누가 이미 서명을 하고 받아갔다 하셔가지고 너무 황당했죠. 이렇게 쉽게 타인이 수령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A씨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건 아파트 통장을 하고 있는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 아파트에서 지급 업무를 하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지원금을 챙겼습니다. 해당 이웃 주민은 A씨가 울산에 없어서 미리 챙겨놨고 자신의 카드와 헷갈려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를 안 살고 서울에서 하니까 오면은 이제 그냥 바로 주라고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한 게 이게 잘못이죠. 화장대에다가 올렸는데 내 건 줄 알고 난 가져다 썼는데. 재난지원금 수령은 세대주 직접 수령과 세대원 대리 수령만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하려면 세대원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행정복지센터에 인원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마련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배부 원칙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부가 원칙이었는데 이번 건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120건을 넘어 이 같은 문제나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 허용 인원도 좌석의 30%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는 가운데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됩니다. 경상남도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식당과 카페, 학원 등 7,261곳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한 결과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마스크 미착용이나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과 카페 2곳, 이미용업 5곳 등 18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예방법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인데 개정 법률안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박준덕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창원 특례시가 현실화됐지만 급증하는 도시 행정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사나 구청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출직 구청장은 임기 동안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지만 임명직 구청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4월부터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달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제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인데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은 일시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도는 정보통신기술, 수소, 신재생에너지, 미래자동차 부품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적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창원과 진주 김해 강소연구 개발특구, 창원 스마트 산업단지 등 도내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맞춤형 투자 상담을 비롯해 비대면 온라인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전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출용 카탈로그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 물류, 해외 홍보비 지원 등 5개 분야이며 모두 24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작년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오는 23일까지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해 씨가 올해 결혼과 출산, 일자리, 고령화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25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과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NHN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중년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의 조개류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어업 생산량 동향을 보면 지난해 홍합을 비롯한 폐류 생산량은 30만 3천여 톤으로 전년 31만 7천여 톤보다 4.3% 줄었고 폐류 중 가장 많은 굴 생산량은 25만 7천여 톤으로 전년보다 5.7%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긴 장마와 태풍, 산소 부족 물덩어리 영향으로 폐류 집단 폐사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통영해경이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 수출용 굴 생산 해역에서 해양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의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 위생 점검에 대비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분뇨 등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와 오염 방지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서울시의 외국인 전용 버스 여행 상품인 K-트래블버스 연계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K-트래블버스는 외국인들이 1박 2일이나 3박 4일 등의 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교통과 숙박, 식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상품으로 외국인들에게 하동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